そうか、世は私はきっとこの日のために生まれてきました。この瞬間のために生まれてきたのだ。안녕하세요. 초보타쿠 히이로입니다. 저번 편에서 요크신시티에 대해서 나름 신나게 떠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헌터헌터의 진짜라고 불리는 에피소드죠. 바로 키메라엔트 편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에피소드는 워낙 방대하고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한 번에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울렸던 이 에피소드의 진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메르엠과 코무기 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키메라 엔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겠죠. 이 키메라 엔트 편이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섭식교배라고 하는 거가 특징인데요.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단순하고 또 끔찍합니다. 여왕개미가 어떤 생물을 잡아먹으면 그 생물의 유전자와 장점만 쏙쏙 골라내서 다음 세대의 아기 개미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저녁을 못 먹어서 꼬북칩을 중간중간 먹고 있거든요. 이 꼬북칩을 먹으면은 이 꼬북칩의 특징들이 그 다음 아기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지만, 아무튼 처음엔 기껏해야 작은 물고기나 곤충을 먹던 이 녀석들이 어느 날부터 영양가가 풍부한 사람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개미들이 두 발로 걷고 인간의 언어를 쓰고 도구를 사용하고 심지어 낸까지 깨우쳐 버려요. 인간보다 신체 능력은 수천 배 강한데 지능과 이 능력까지 갖춘 괴물 개미 군단이 탄생한 거죠. 그리고 여왕개미가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갉아먹으며 온 세상 생물의 엑기스란 엑기스는 다 모아서 낳은 결정체, 바로 이 에피소드의 진 주인공이자 종의 정점, 개미의 왕 메르엠이 태어나게 됩니다. 메르엠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미 완성된 존재였어요. 노력, 성장, 뭐 그런 건 필요가 없었어요. 그에게 힘이 없는 약자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보호해야 할 대상? 뭐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식량, 가축, 아니면은 뭐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친구 화법부터가 아주 남달라요. 世は空腹じゃ。地層を用意せ。 자신을 뭐요 이렇게 칭하는데, 이게 일본 사극에서나 나올 법한 옛날 왕들의 1인칭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애니로 이제 일본어 배우시는 분들 멋있다고 이거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하지메 마시테 요와 히로다 뭐 이러면 사회적으로 이제 매장당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초기의 메르엠은 이처럼 타협을 모르는 절대적인 무력과 공포로 세상을 통치하려는 오만한 폭군 그 자체였어요. 메르엠이 꿈꾼 미래는 단순했어요. 공포와 힘으로 통제되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질서의 세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단단한 강철 같은 오만함에 금을 낸 건 네테로 회장의 백식관음도 주인공 곤의 분노도 아니었어요. 바로 콧물을 질질 흘리는 앞도 보이지 않는 이름 없는 시골 소녀 코무기였습니다. 심심풀이로 시작한 보드게임 군기에서 메르엠은 생전 처음으로 패배라는 굴욕을 맛봅니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왕이 아무리 기를 쓰고 덤벼도 이 눈먼 소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은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죠. 죽이려고 협박도 해보고 회유도 해봤지만 오로지 다음 수를 읽는 것에만 목숨을 건 그 연약한 소녀 앞에서 왕이 가진 절대적인 무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어요. 메르엠은 당혹감을 느끼게 돼요. 폭력으로 굴복시킬 수 없는 강함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어느새 그 약해 빠진 생명체가 독수리에게 공격당하자 자신도 모르게 몸을 던져 구해내고 안절부절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죠. 효율과 본능, 지배만이 전부였던 완벽한 개미 시스템에 이 마음이라는 치명적인 버그가 심어진 거예요. 하지만 비극은 기다려주지 않죠. 인류는 이 통제 불가능한 이 괴물을 제거하기 위해 결국 최악의 수를 둡니다. 네테로 회장의 심장에 심어둔 그 소형 핵무기 미니어처 로즈를 터뜨려 버린 거예요. 이 장면은 정말 소름 돋는 역설을 보여주거든요. 개미인 메르엠은 코무기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 배우려 했는데, 정작 인간은 개미를 이해하는 대신 인간이 가진 가장 잔인하고도 저열한 악의로 답을 한 셈이니까요. 폭발해서 겨우 살아남았지만 메렘은 무기에 섞여있던 독에 중독되어 서서히 죽어가게 돼요.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순간 메렘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세상을 지배하고 공포의 왕으로 군림하는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소중한 이 사람 코무기와 마주 앉아 군기를 두며 이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 그것이 그가 태어난 이유였어요. 이제 메르엠이라는 이름의 뜻은 모든 것을 비추는 빛이거든요. 하지만 작가의 연출은 잔인하고도 아름다워요. 독 때문에 시력을 잃어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메르엠은 오직 자신의 빛인 코무기만을 찾아요. 小麦小麦いるかすぐ起きるからそれまでそばにいてくれるか離れたことありませんよ。ずっと一緒です。小麦はいはい。何ですか？ありがとうこちらこそ。最後にはい。名前を呼んでくれないかおやすみなさい。メルエム。私もすぐ行きますから。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이 짧은 문답. 폭력과 지배만이 전부였던 한 생명체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 비로소 영혼을 완성하는 숭고한 드라마가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결국 왕은 코무기의 무릎을 베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냥꾼도 지배자도 아닌 누군가에게 불리는 하나의 이름으로서 말이죠. 자, 이제 좀 기억이 되살아나시나요? 사실 다른 이야기들도 많지만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인물들, 이 메르엠과 코무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어요. 저도 많은 작품들을 봤지만 이만큼 눈물나는 사랑을 표현한 작품은 진짜 손가락 안에 꼽을 겁니다. 순애, 준아이 그 자체였어요. 아직도 메르엠과 코무기의 마지막 장면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남아있거든요. 이 서사를 보고 토가시 센세에게 한 방 먹은 느낌이었어요. 아니, 그 전 에피소드에서 그렇게 소년 만화스럽기도 축축한 느와르 영화스럽다가도 갑자기 게임 속에 들어간 느낌을 주기까지 했는데 이런 절절한 사랑 얘기까지? 진짜 무슨 뭐 못하는 장르가 뭐죠? 토가시 센세 스고이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잘생기고 예쁜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하고 뭐 손잡고 뭐 입 맞추고 물론 그것도 사랑이죠. 하지만 이 토가시라는 작가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형태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바로 포식자와 먹잇감 사이에서 피어난 기묘한 로맨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메르엠은 생물학적으로 완벽한 존재예요. 반면 코무기는 어떻죠? 눈도 안 보이고 콧물은 질질 흘리고 말도 더듬고 모모스 뭐 이러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메르엠이 반할 만한 외적 요소는 제로에 가까워요. 근데 실제로 코무기는 화를 거듭할수록 미모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메르엠의 시선과 동일시한 거겠죠. 아무튼 메르엠은 코무기에게 빠져들어요. 왜냐? 자신이 가진 폭력이라는 언어가 아닌 군기라는 지성의 언어로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메르엠에게 코무기는 단순한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유일하게 이기지 못하는 벽이자 자신을 왕이라는 껍데기가 아닌 메르엠이라는 하나의 생명체로 봐주는 유일한 거울이었어요. 이거는 육체적인 끌림을 넘어선 말 그대로 영혼의 공명입니다. 제가 로맨스적으로 가장 충격받았던 장면은 바로 팔 뜯기. 대국 중에 메르엠이 이제 코무기에게 무례한 제안을 했다가 사과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팔을 뜯어버리잖아요. 보통 로맨스물에서 남주가 여주한테 사과를 할 때 꽃을 사다 주죠. 이 개미의 왕은 미안해 내 팔을 줄게를 시전한 겁니다. 쌉 테토남이죠. 제가 최근에 이 만약의 우리라는 한국 로맨스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거기에서 남자 주인공이 심장까지 줄게 라는 대사를 해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겠구나 하겠지만 메르엠이라면 왠지 진짜 이 심장을 꺼내서 줄 것 같지 않나요? 아무튼 광기서린 행동 같지만 역설적으로 자신의 신체보다 코무기와의 승부, 이 교감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증거죠. 이때부터 메르엠에게 코무기는 지켜야 할 약자가 아니라 존경하는 상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순간 메르엠은 자신이 전염성 있는 독에 중독되었다는 걸 알리고 코무기에게 선택권을 줘요. 하지만 코무기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죠. 저는 이 대사를 듣고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메르엠도 아마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나도 너를 만나기 위해 태어난 거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태어난 이유가
그런 의미가 되어버린 순간, 그 어떤 고백보다 더 처절하고 아름다운 사랑 고백 아닌가요? 결국 이 두 사람, 아니 두 존재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제 군기를 둡니다. 메렘의 이름의 뜻이 모든 것을 비추는 빛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는 시력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메렘이 되어준 것은 코무기였죠. 그래서 계속 코무기를 찾았던 것 아닐까요? 시각이 차단된 암흑 속 오로지 서로의 목소리와 군긴 말소리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인간도 개미도 왕도 평민도 없었어요. 그저 살아가는 두 영혼만이 있었을 뿐이죠. 군기판 위에서 손을 맞잡고 떠난 두 생물, 이보다 더 완벽한 해피엔딩, 아니 새드엔딩이 있을까요? 자, 방금 전까지 우리는 괴물이었던 왕이 사랑을 깨닫고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토가시 작가는 메렘을 빛으로 올리는 동시에 원래 빛 그 자체였던 한 소년을 아주 잔혹하게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바로 저의 최애 곤입니다. 곤은 원래 어떤 아이였나요? 티 없이 맑고 순수하고 친구를 위해서는 물불에 안 가리는 그런 전형적인 소년 만화 주인공이었죠. 하지만 키메라 엔트 편에서 우리는 알게 돼요. 그 지나친 순수함이 얼마나 위험한 광기가 될 수 있는지를요. 자신의 은인인 카이토가 잔혹하게 살해당하고 꼭두각시가 된 현실. 곤은 카이토의 죽음 앞에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차갑게 굳어버렸죠. 이때부터 곤의 눈에서 생기가 이제 사라지는데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진짜 연출이 기가 막힙니다. 눈동자가 검은색 잉크를 칠한 것처럼 텅 비어버려요. 피규어로도 갖고 있는데, 자, 이겁니다. 이 눈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눈이 굉장히 무서워. 가장 소름 돋는 장면은 바로 궁전 도립 후 곤이 네페르피트와 마주친 순간입니다.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아까 메렘 편과 완벽한 대칭을 이뤄요. 메렘은 코무기를 살리기 위해 피트에게 치료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곤은 치료 중인 피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해요. 助け何何でもお前の言う何でもってキルは俺が聞いてるんだ助けなくちゃって何 생각해보세요. 지금 곤은 치료를 받고 있는 무고한 소녀를 인질로 삼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사이곤 패스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알던 그 착한 곤이 맞나요? 오히려 코무기를 지키려는 피트가 정의로워 보이고 복수심에 불타는 곤이 마치 악당처럼 연출이 돼요. 괴물은 인간을 지키려 하고 인간은 괴물을 죽이기 위해 인간성을 버린 순간, 이 아이러니한 대비가 보고 있는 우리들의 멘탈을 조금 망가뜨리죠. 결국 카이토가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마주한 곤, 그는 더 이상 미래도 희망도 필요 없다고 결단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 리메이크 애니메이션으로 이 장면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조금 의아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곤이 왜 저래? 키르하가 죽은 것도 아니고 잠깐 만난 사람 때문에 저렇게까지 타락한다고? 이거 완전 사이코패스 아니야? 하고 말이죠. 심지어 가장 소중한 친구인 키르에게 상처까지 주면서요. 사실 이건 리메이크판의 치명적인 연출 미스라고 생각을 해요. 구작 애니에서는 카이토가 1화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곤에게 헌터라는 꿈을 심어준 생명의 은인이자 아버지 진과 연결된 유일한 존재였어요. 만약 리메이크판도 1화부터 카이토와의 서사를 쌓았다면 곤이 느꼈을 상실감에 우리가 훨씬 더 깊이 공감을 했을 거예요. 1화에 그 삼촌이 죽었구나 하고 말이죠. 이 잃어버린 서사를 이해해야만 곤의 다음 행동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처절한 자기 파괴임이 납득이 되거든요. 되돌릴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곤은 최후의 수단을 쓰게 돼요. 낸 능력의 본질인 제약과 서약을 통해 다시는 낸을 쓰지 못해도 좋으니 자신의 모든 미래와 잠재력을 강제로 끌어다 써버리는 거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우리가 흔히 곤육몬이라 불리는 그 모습이에요. 인터넷에선 밈처럼 소비되기도 하지만 사실 밈으로 소비될 장면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이기기 위해 억지로 어른의 몸을 막 구겨 입은 비극적인 형태예요. 압도적인 힘으로 피트를 말 그대로 묵사발 내버리지만 통쾌하기는커녕 피트의 머리를 짓이기며 막 울고 있는 곤의 모습은 처절하다 못해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이 메렘은 코무기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의 따뜻한 품 안에서 가장 인간다운 눈을 감았죠.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정복이 아닌 사랑에서 찾으며 그는 충족감 속의 생을 마감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는 소중한 친구 키라의 목소리조차 차단한 채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선택했어요. 모든 미래를 불태워 복수에는 성공을 했지만 남은 건 처절한 육신뿐이었죠. 메레임이 죽어가며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면 곤은 살아남았지만 마음의 파괴를 겪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서진 곤을 껴안고 오열한 건 결국 그가 밀어냈던 키라였습니다. 자, 메레임과 코무기의 사랑이 있다면 여기 또 다른 사랑이 있죠. 바로 곤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서있던 소년 키르아의 사랑입니다. 이건 진담반 농담반이긴 한데요. 사랑이라는 표현이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키르아의 감정은 물론 우정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저는 우정보다 조금 진한 감정이 섞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키르아의 독백 기억하시나요? ゴン、お前は光だ。時々眩しすぎてまっすぐ見られないけど、それでもお前のそばにいていいかな。 세상에, 여러분, 이 멘트를 그대로 여러분의 연인에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랑 아닐까요? 제가 이런 애매모호한 감정을 느낀 건 히카루가 죽은 여름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서였어요. 이 애니메이션은 흑발 남자아이와 백발 남자아이가 사랑인지 우정인지 모를 감정을 느끼는 애니예요.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나요? 심지어 주인공 방에는 마스터 X 마스터라는 애니메이션 포스터가 있습니다. 이 제목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여기서 헌터헌터의 향기를 맡을 줄이야. 정말 반가웠습니다. 아무튼 이런 오마주를 보고 나니 혹시 키르아 네 감정 사랑이 아닐까 하게 된 거죠. 하지만 곤은 어땠죠? 키르아는 좋겠네, 상관없으니까 라는 말로 키르아의 심장에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보통 친구라면 거기서 욕 한 바지 하고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키르아는 그 말을 듣고도 떠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펑펑 울며 빌었어요. それはもうパームにしかできないんだ。他の誰にもできないんだよ。俺じゃできないんだ。 이 장면에서도 진짜 눈물 흘릴 뻔했거든요. 키르아의 진심이 진짜 너무 느껴졌어요. 자신의 자존심, 가문의 규칙, 심지어 목숨까지 내던지며 오직 곤 하나만을 위해 움직인 키르아예요. 곤이 모든 걸 걸고 괴물을 잡을 때 키르아는 모든 걸 걸고 그 친구를 지켰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우정일까요? 만약 이게 우정이라면 저는 이 세상에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곤을 향한 키라의 그 처절한 눈빛, 그것은 우정을 넘어선 광기 어린 사랑에 가깝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이번 에피소드에서도 요쿠신 시티 때처럼 개성 넘치는 조연들이 대거 등장을 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요쿠신 시티의 조연들에 비하면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토벌대의 핵심인 나클과 슈트. 나클은 보자마자 만화 더 파이팅이라는 복싱 만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마모루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슈트는 너무 약간 소심해서 조금 답답했죠. 첫인상만 보면 이게 헌터야, 동네 형이야, 이런 비주얼이었달까요. 그리고 어른 라인인 모라우와 노부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노부가 궁전에 잠입해서 4차원 맨션 통로를 설치하던 그 장면은 숨도 못 쉴 만큼 스릴 넘치는 명장면이었어요. 하지만 푸후의 흉악한 낸을 느끼자마자 공포에 질려 막 순식간에 백발 노인이 되어버린 그 장면, 원래는 되게 처절한 장면인데 갑자기 10년은 늙어버린 비주얼 쇼크 때문에 조금 웃긴 장면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반면 메렘의 직속 코이군 3인방은 확실히 캐릭터가 좀 세요. 피트, 고양이 귀를 한 외모는 귀여운데 이제 하는 짓은 조금 정말 살벌했죠. 그 갭이 약간 공포 그 자체였어요. 갯모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그리고 푸후, 이 친구는 충성심을 넘어선 광기였죠. 왕을 위해서라면 자기 세포까지 바치는, 이제 말 그대로 왕을 사랑한 남자, 이 찐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유피, 이 친구는 그냥 힘만 센 바보 같았어요. 그 목소리가 자꾸 그 사이키쿠스오 제난에 나오는 낸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소리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뽑은 이번 에피소드의 진정한 씬 스틸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카르고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분명 키메라 엔트인데 개미의 징그러움은 전혀 없고 귀여움만 남은 친구죠. 비록 몸은 괴물이지만 마음은 그 누구보다 인간적이었던, 혼자서 뜨거운 우정의 소년 만화를 찍고 있던 이카르고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조연이 아니었나 싶네요. 자, 이런 우정과 사랑에 대해 역대급 서사를 풀어냈지만 뭐 솔직해져 보면 이 키메라 엔트 편 과연 완벽하기만 했을까요? 제가 장담컨대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일단 기억하시나요? 궁전 돌입 직전 분명 1초, 2초가 막 급박한 상황인데 성우 목소리만 막 주구장창 들려요. 고는 생각했다. 비트의 네임이 콤마 0.1초의 틈이. 제가 처음 느꼈을 때는 꽤나 자세하게 해설을 해주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정작 액션에 힘을 줘야 할 장면에서도 내레이션이 길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노가 드래곤 다이브를 쏟아내고 네테로가 뛰어내려 피트가 닥터 블라이스를 해제하고 얌전 태세를 갖출 때까지 경과한 시간은 채 0.1초도 되지 않았다 하면서 0.1초를 거의 1분으로 늘려서 슬로우로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이런 장면들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근데 뭐 이 해설 내레이션이 없었다면 아마 이게 뭔 상황이야 하는 장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자제했다면 어땠을까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바로 직전 에피소드인 그리드 아일랜드 편만 해도 어땠죠? 카드를 모으고 다 같이 으쌰으쌰 피구를 하던 그야말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명량 소년 만화였잖아요. 그런데 키메라 엔트 편으로 넘어오자마자 작가는 보란듯이 장르를 비틀어버려요. 헌터 시험 때부터 봐왔던 그 귀여운 폰즈가 무참히 총살당하고 포클이 뇌를 간섭당하면서 생체 정보를 막 털리는 그 끔찍한 장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순식간에 장르가 호러 고어물로 바뀌다 보니 보면서도 약간 소년 점프 만화가 이래도 돼? 하는 의심이 들었었어요. 게다가 보통 소년 만화에는 암묵적인 불문율이 있거든요. 아무리 악당이라도 어린아이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이 에피소드는 시작부터 남매가 개미에게 막 먹이가 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때 딱 직감을 했죠. 뭔가 심상치가 않다. 이번 에피소드는 우리가 알던 그 헌터헌터의 상식을 완전히 또 부수겠구나 하고요. 그리고 이 개미들 생긴 게 좀 역겹습니다. 특히 이 새끼. 진짜 나올 때마다 좀 보기 힘들었어요. 뭐 목소리며 기술이며 모든 게 역겨운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그 눈빛이 약간 토가 나와요.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이 컨텐츠 때문에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 파이크라네요, 이름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년을 기다린 인류 최강 네테르 회장과 개미왕 메렘의 대결. 우리 모두는 엄청난 넷능력 배틀을 기대했죠. 물론 네테르 회장의 백식관음은 엄청났어요. 근데 결과는 뭐였죠? 미니어처로즈. 그냥 도품은 폭탄이었습니다. 감사의 정권 지르기를 몇 년 동안 해도 결국 답은 핵입니다. 이걸 좀 현실적이라고 해야 할지 좀 허무하다 해야 할지 진짜 조금만 이상하게 풀어냈어도 망한 서사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결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욕을 하는 대신 등골이 좀 서늘해지는 전율을 느꼈죠. 생각을 해보세요. 개미왕 메르엠은 싸움 도중에도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패자에게 자비를 베풀며 점점 인격체로서 완성되어가고 있었어요. 반면 인류의 정점인 네테로는 어땠죠? 대화를 거부하고 자신의 심장을 멈춰서라도 상대를 죽이겠다는 자폭 테러를 선택했어요. 네테로가 기폭 스위치를 누르기 직전 그 표정 기억나시나요? 성직자 같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악마처럼 일그러진 얼굴로 내뱉던 그 대사. 이 순간 장르는 능력자 배틀몰에서 종의 전쟁으로 바뀌어버려요. 수십 년을 수련한 개인의 무력보다 인간이 만든 값싸고 더러운 폭탄 하나가 더 강하다는 잔혹한 현실. 개체로서 진한 개미를 이긴 건 집단으로서 뭉쳐 독을 뿌려대는 인간의 이기심이었습니다. 이 피어오르는 장미 모양의 버섯구름 아래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위험한 생물은 개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이 핵폭탄 엔딩은 좀 허무하지만 동시에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결말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단점이 아니네요. 자, 이렇게 키메라 엔트 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번 에피소드를 관통하는 큰 주제는 결국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메르엠과 코무기, 곤과 키르아, 그리고 피트, 푸후, 유피,
또 개미의 모습으로 돌아왔어도 그 모습 자체를 사랑해주는 레이나의 어머니까지. 이 모든 서사를 봤을 때 전 결국 사랑이라는 단어가 남더라고요. 요크신 시티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요크신과 이 키메라 엔트 편을 두고 무엇이 최고냐며 막 갑론을박을 펼치곤 했잖아요. 근데 전 어떤 포인트에서 감동을 받느냐에 따라 이 최고의 에피소드가 갈리는 것 같아요. 순수 재미와 매력적인 캐릭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요크신 시티가 최고일 것 같고요. 사랑이나 순애 이런 묵직한 감정들의 마음이 울리는 편이라면 키메라 엔트를 최고로 꼽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뭐 이 두 에피소드를 모두 즐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해야 하는 거겠죠. 그래도 저의 최애 에피소드를 고르라면 저는 키메라 엔트에게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뭐 계속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순애, 이 사랑 코드에 좀 약하거든요. 메렘과 코무기의 사랑 이야기에서 전 이미 이 에피소드가 진짜 최고다, 얘네 최고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키메라 엔트 편이 아마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 사랑을 모르시는 분들 아닐까요? 조심스럽게 얘기해봅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 나올 에피소드들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물론 애니메이션에선 선거편까지 나왔고 만화에서는 뭐 왕위 결정전? 뭐 그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선거편까지만 봤어요. 애니도 나오긴 하겠죠. 언젠가는 간절히 바라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보 오타쿠 히로였습니다. 아자스.